어떠하시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쪽에 적을 때 차이. 제가 볼게요. 그렇게 많이 많네. 그래서 DNA, 즉 게놈, 지도는 하나님 생물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라고까지 보면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만물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중에서 신기한 동물의 세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 중에서도 혹시 이런 벌레 혹시 아십니까? 벌레 위에 있는 화면을 좀 지워주시겠습니까? 벌레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폭탄 딱정벌레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폭탄 딱정벌레. 즉 우리말로 하면 영어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곰발을 지어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폭탄 딱정벌레는 그냥 일반 딱정벌레처럼 보이죠. 일반 딱정벌레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 엉덩이 뒤쪽에서 뭔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탄 딱정벌레는 이 개구리나 이런 다른 생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때 방어하는 독특한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딱정벌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신 적 있죠? 얘기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안 만지실 거예요. 원래 혐오스러워서 안 만지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딱정벌레 목, 종속과목, 그다음에 뭐죠? 방문계 맞죠? 이게 생물이나 이런 것들 분류하는 그건데 딱정벌레 목에 속하고요.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이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면 아까 그곳이 항문입니다. 항문 주위에 이 분비샘이거든요. 거기에서 독한 물질을 내뿜습니다. 몸 길이는 약 11mm에서 18mm, 1cm에서 약 2cm 정도 됩니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나 머리와 가슴은 노란색, 그리고 딱지 날개 앞에 북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장소는 호수나 개천과 같은 습기가 많은 땅에 주로 서식합니다. 분포 지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주로 아시아에 서식을 하고 있는 이런 딱정벌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항문 주위의 뒤쪽에 있는 이쪽이 화학 물질이 저장하는 저장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자기를 잡아들이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건드리면 저기서 엄청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뿜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딱정벌레 배 안쪽에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 저장낭이 있고요, 폭발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낭 두 쌍, 폭발낭 두 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모여서 엉덩이 뒤쪽에 있는 이런 기관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 안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과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기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쪽이 아까 그 폭발낭이고요. 이쪽이 저장낭입니다. 저장 주머니. 여기가 저장 주머니고 여기가 배입니다. 배. 배하고 이 뒤쪽 여기 항문 쪽 폭발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폭발낭입니다. 폭발낭은 주머니랑 써서 폭발하는 주머니인데 여기 배 쪽에 보면 저장낭 안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과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 둘이 만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낭 안에는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이 두 물질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투명한 용액으로 존재합니다. 이 둘이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된다면 갈색이나 고동색과 같은 그런 색깔로 변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는 이런 억제제를 통해서 투명한 물질로 있다가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 폭발랑 안에 있는 이 페록시다제와 카탈라제라는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 여기가 꽉 관략근으로 딱 조여지고 있다가 이 물질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관략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폭발랑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 페록시다제는 하이드로퀴논을 퀴논으로 바꾸게 되고 카탈라제라는 물질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변하게 해서 이 억제제 역할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 반응을 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생물에게 뿜어져내는 그런 독한 용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항문 뒤에 있는 가스 분사 가스가 나오는 꼭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봐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뿜어냅니다. Let's say if evolution is 표를 true, 보시겠습니다. and you're evolving along here, and you don't have a defense mechanism, because that is the defense mechanism of the bug. So if evolution is true, it had to somehow evolve that. So let's say it's coming along here. Well, the first time it evolves the explosion, what does it do to the bug? Boom, you just splattered your bug. Okay, so splattered bug feces don't evolve. So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Well, 약 it doesn't blow itself 도시까지 up. It 올라갑니다. has another little factory inside itself that manufactures chemicals. A chemical acts as a catalyst, so that when you squirt that chemical in with these other chemicals that are 관략들이 열어지게 you get 되면 your explosion. 폭발랑으로 Well, the first time it manufactured that little chemical, and here it goes again, blew itself up again. 뿜어지게 It does. Why? Well, because it has like an asbestos-lined fiber chain. And even then it would blow itself up if it didn't have somewhere for the explosion to go. So it has twin tail tubes. You can aim these tail tubes all the way up, outside, out the front. Let's say a spider is coming up toward its side and it doesn't have time to turn around and shoot. It can just take its little gun turret, aim it out here and shoot. But scientists have now put that explosion in slow motion. And it's like about 1,000 sequential little explosions, but they're so fast, all we hear is one pop.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게 되고요. 굉장히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연소관을 이제 엉덩이 있잖아요. 이걸 연소관이라고 합니다. 뿜어내는 관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앞으로만 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앞으로만 뿜는 거지 360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뒤로 돌아가서 이게 위아래 좌우 상하할 것 없이 360도로 그냥 이렇게 다 움직여서 어디서 적이 공격하든 간에 아주 정확하게 용액을 뿜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고 여기가 관략근이 있습니다. 관략근. 이쪽이 배 쪽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퀴닌하고 과산화수소가 이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억제 물질이 있어서 투명한 물질로 있다가
이게 위협을 느끼게 되면 관략근이 싹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폭발랑 안으로 싹 들어와서 효소들과 만나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딱 생기면 아까처럼 초당 15에서 20회 정도 이게 그런 소리를 내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봐보세요. 그 100도씨가 넘는 물질과 상대를 녹여버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약에 이게 진화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저장당 안에서 그 두 물질들이 섞여도 폭발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진화론자들의 얘기처럼 점차적으로 진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동물들이 잡아먹으니까 아이고 난 잡아먹기 싫어. 그래서 그러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가 저런 물질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들을 하이드로퀴논이나 아까 과산화수소라는 물질들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진화가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억제제가 없어요. 저장당 내에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곤충들이 얘기합니다. 딱정벌레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억제제를 개발을 해야 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진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얘를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폭발랑 안으로 물질을 내보냈습니다. 억제제가 돼서 저장당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폭발랑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폭발랑에서 관략근이 열려서 효소랑 반응을 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100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폭발랑의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얘네들이 또 이렇게 폭발해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진화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딱정벌레는 평범한 일반 딱정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보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특별히 돌연변이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좋은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돌연변이가 되고요. 그 대가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딱따구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딱따구리입니다. 혹시 산에서 딱따구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몇 분 안 계세요. 그만큼 산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살아. 이게 딱따구리 소리입니다. 이게 딱따구리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네, 딱따구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산에서 가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주변에 딱따구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는 뭘 하는 의사냐면요, 주로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수술을 해서 그 안에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다시 봉합해서 나오는 그런 외과 의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딱따구리가 이 딱따구리 이게 나무 쪼는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쪼는 이유가 이 나무 안에는 보면 나무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충들이 나무에 굉장히 해로운 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이 벌레들을 딱따구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들을 잡아먹음으로써 먹으면서 이 딱따구리를 살게 되고 잡아먹으니까 나무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따구리 부리 봐보십시오. 부리. 오늘 볼 게 딱따구리 부리와 이 머리 부분 이쪽하고 딱따구리의 주요 특징들을 함께 보실 겁니다. 자,
딱딱하고 이렇게 나무를 좁습니다. 그래서 분당 수백 번 가해지는 천지포스라고 합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좀 설명하기 쉽게 우주선이 발사될 때 약 6지포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6지포스 우주선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가 딱 이륙할 때 어때요? 비행기가 딱 뜰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죠. 뒤로 팍 젖혀지죠? 우주선 발사될 때, 로켓 발사될 때 안에 카메라 찍은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살이 떨리고 사람이 막 뒤로 가고 그러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게 약 6지포스 정도 된다고 해요. 6. 그런데 그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를 아주 굉장히 고속으로 가는 그 전투기가 약 9지포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분당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정도 가해지는 1000지포스 정도가 딱따구리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살아남아있죠?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조종사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파일럿이 한번 돼보려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한번 해봤었는데 실제로 파일럿이 되려면 예전에는 요즘은 옷이랑 이렇게 감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옷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다는데 예전에는 수술 자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안 됐다고 그러네요. 수술 자국이 찢어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딱딱을 보십시오. 이 정도의 철갑 갑옷과 이런 부리와 이런 헬멧과 헬멧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이런 헬멧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세게 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감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톱 보십시오. 일반적인 새의 발톱과 많이 다릅니다. 앞에 2개 아주 갈고리 같은 발톱이 콱콱 찢고 아주 엄청난 힘으로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새들과 다르게 다른 새들은 깃털이 이렇게 꽉 내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빳빳하게 되어 있어서요. 엉덩이 꼬리 깃털로 나무를 강하게 지지해줘야지만 이거를 나무를 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리도 그냥 생기면 안 돼요. 끌처럼 아주 단단하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갑옷을 입고 엄청난 장비를 착용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딱따구리는 아무것도 없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꼬리 깃털이 있고요. 특별한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강한 부위. 그렇게 찍어내도 딱따구리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충격 흡수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엄청난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작된 튼튼한 두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과 튼튼한 부리와 충격 흡수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잘 잡아줄 수 있는 특별한 목 근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진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부 다 갖춰져야지 이 딱따구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딱따구리의 구조입니다. 이 부리를 딱 열어봤더니 그 부리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리 길이가 약 한 5cm가 조금 넘는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부리를 단면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밖에 이런 층이 있습니다. 세기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반 다른 딱따구리 다른 새들과 다르게 이 골성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포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층은 스펀지본이라고 해서요. 우리 사람 몸에도 있는 뼈의 구조입니다. 일반 팔이나 이런 다리나 다리뼈나 이런 데는 이런 스펀지본이 없습니다. 스펀지 같이 생긴 뼈라 그래서 스펀지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척추뼈 아시죠? 척추뼈가 스펀지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치님들이나 부치님들이나 보시면 허리가 딱
엉덩이 딱 엉덩방아 치거나 좀 땅에 세게 앉았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척추가 압박골절되고 이게 찌그러졌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는 뼈다귀 위는 스펀지 봇밖에 없습니다. 다른 팔다리 뼈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러지고요. 그렇지만 척추뼈는 이 스펀지 본으로 되어 있어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찌그러지면서 그 안에 공기층이 많이 있어서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포층이 스펀지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이 스펀지 본에서 충격을 많이 흡수하고요. 이 골성층이라고 있는데요. 이 골성층이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스펀지 본이고요. 골성층이라고 이거는 다른 어느 새에도 없는 이런 층의 뼈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새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충격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비교를 아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 배로 확대해 보면 이게 100배고요. 이게 200배입니다. 이건 500배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뼈 안에 뼈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부리가 그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딱따구리의 두개골입니다. 논문에 봤더니 딱따구리 보면 잘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윗부리가 더 깁니다. 제 화면에는 보이는데요. 부리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의 윗부리가 뒤에 있는 선까지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빨간 선, 아랫부리가 앞에 있는 빨간 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에를 봤더니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짜 뼈고요. 가짜 부리고요. 이게 진짜 부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아랫부리가 조금 더 길고요. 윗부리가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코뼈도 보면 이게 다 코뼈가 아니거든요. 코뼈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물렁뼈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따구리 부리가 물렁뼈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부리의 길이를 딱따구리 부리의 실제 길이를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 조절을 했어요. 짧게 깎아가지고 윗부리하고 아랫부리하고 같이 놓거나 아니면 윗부리가 아랫부리보다 더 길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길게 만들어서 받는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검사해 본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보면 여기가 판이고 여기 보면 부리가 똑같죠. 이거는 이렇게 똑같은데 점점 강도가 더 세게 받았을 때 점점 빨간색이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아랫부리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맨 끝에 보이십니까? 부리는 다 같은데 맨 끝에 그림을 보시면 아랫부리가 윗부리보다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딱따구리입니다.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가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6이고요. 여기는 15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논문에 보니까 딱따구리 부리가 윗부리하고 아랫부리가 길었을 때가 가장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고요. 윗부리가 아랫부리보다 길었을 때가 두 개가 동시에 됐을 때가 충격 흡수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는 윗부리가 아랫부리보다 길었을 때가 충격 흡수하기가 그 다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부리가 윗부리보다 길게 되면 뇌에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딱따구리의 이게 주황색 혓바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에서 붙어가지고요. 뇌를 두개골을 돌아서 불이 밑으로 나옵니다. 불이 밑으로 나와서 혓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이 불이 밑에 여기에 뼈가 붙어 있죠.
그런데 딱따구리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콧구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피를 돌아서 아래턱의 구멍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딱따구리가 부리를 찢게 되면 두개골이 뒤로 가겠죠. 그리고 뒤로 가는 것을 이 혀가 안전벨트처럼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목 근육이 같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흔들리지 않고 쪼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실험에서 봤듯이 이렇게 찢게 되면 이 눈 부위 쪽으로 충격이 조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이상하게 나무를 쪼을 때만 눈을 깜빡깜빡 한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 그래서 연구자들이 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눈을 깜빡깜빡 하나, 그래서 유추만 했었습니다. 추리만 해가지고 아마 나무 조각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게 이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펀지본, 부위에 있는 여기 스펀지본에서 충격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골성층이라는 곳에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리에 가해지는 그 충격이 이 눈 주변으로 충격이 가다 보니까 딱따구리가 일부러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딱따구리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따구리 혀의 맨 끝에 보면 딱따구리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 딱따구리 종류에 따라서 혀 끝의 모양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 바늘처럼 생겨서, 혀 끝이 이렇게 생겨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긴 혀를 집어넣어서 벌레를 끌어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혀 끝에는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혀가 딱 나오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어서 벌레를 콕 닿기만 하면 찐득이처럼 본드처럼 딱 붙어서 입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떼야지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입안에 딱따구리 입안에는 이것을 끈적끈적한 액체를 부드럽게 분해하는 또 효소가 입안에 있어서 입안으로 딱 들어오면 벌레가 자동으로 똑 떨어져서 딱따구리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따구리가 진화해서 하나하나씩 조건을 갖춰가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들이 불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많은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 나무를 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새처럼 다 떨어져 죽어요. 죽어서 제가 최근에 제 지민이 생일을 가지고 집안에 문조인데, 문조라는 새인데 하얀색 문조에서 백문조를 한 쌍을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그 조리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새는 하루만 먹이를 먹지 않아도,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나무를 쪼아서 먹어야 되는데 부리가 상해서 먹이를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은 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새가 진화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죽어버렸는데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진화하려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 생겨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 저널의 편집위원인 한 유명한 진화론 과학자가 진화론 과학자가 이 논문을 보고요, 딱따구리의 두개골 논문을 살펴본 후에 저자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해부학적인 특징은 수백만 년 동안의 점진적인 돌연변이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진화론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이 분야에 능통한 과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화돼서 이런 일반 딱정벌레에서 폭탄 딱정벌레로 진화된 게 아니라 일반 딱정벌레는 일반 딱정벌레대로 폭탄 딱정벌레는 폭탄 딱정벌레대로 창조하셨고요. 일반 새는 일반 새대로 딱따구리는 딱따구리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욥기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짐승과 새들이 우리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진화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죽는 데까지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대해서 몇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더 나눌 터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나 의문 나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문전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